여기에 이강인 억가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 통계를 봐야 한다. 지금 이강인이 얼마나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다. 자꾸 선을 넘는 모습에 이강인 억가 좀 그만하라는 팬들도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프랑스 현지 축구 전문가 및 매체들이 지나치게 이강인을 폄하하고 억가하는 실정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하지만 최근 데이터풋에서 공개한 통계로 인해 잠잠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 기반 프랑스 축구 분석가 데이터풋은 이번 시즌 이강인의 활약에 대해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기록은 정말 강력하다. 유일한 약점은 크로스인데 이는 중앙에서 뛰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흥미로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여기서 이강인은 같은 기간 동안 같은 포지션에서 뛰었던 선수들에 비해 아주 뛰어난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어 데이터풋이 분석한 7가지의 카테고리를 정리하면 마지막 슛, 마지막 패스, 손실 방지, 크로스, 드리블과 탈압박, 찬스를 만드는 패스, 수비 활동인데요. 데이터풋이 제시한 통계치를 살펴보면 마지막 슛, 마지막 패스는 준수한 활약인 초록색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 방지, 드리블과 탈압박, 찬스를 만드는 패스, 수비 활동 이 4가지는 최고 높은 활약인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크로스를 제외하면 모든 부분에서 리그 최상위권 수준의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에서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아무리 억가를 해도 객관적 수치가 최소 평균 이상인 상황에서 지나치게 PSG 수준 미달이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수준 미달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프랑스 축구 전문가인데요. 지난 시즌 5대 리그 드리블 성공률 1위 선수가 수준 미달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또한 엘리트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부분 역시 리그 최상위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수비 활동, 수비적인 통계치도 리그 최상위권인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 통계치가 공개되고 한 현지 팬은 분명 이강인은 지난 시즌 유럽 최고의 드리블러였어. 근데 이번 시즌엔 그런 드리블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라고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그러자 데이터풋이 답변을 달아주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풋은 마요르카와 PSG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 지배적이고 점유를 중시하는 PSG에선 주로 압박을 벗겨내기 위해 드리블을 사용한다고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리그앙에서 파리를 상대하는 팀들이 모두들 라인을 깊숙하게 내린 상태에서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패스 위주의 플레이와 상대의 강한 수비 압박을 풀어내기 위한 탈압박이 플레이에 초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요르카에서는 역습 상황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는 공격적 드리블을 할 수 있었다면 파리에서는 탈압박 위주의 드리블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찬스를 만드는 패스, 손실 방지 부분이 엄청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이강인은 충분히 파리 생제르맹에서 가장 창조적인 선수로 찬스를 만드는 패스를 수없이 뿌리고 있으나 특히 덴벨레가 자주 말아먹어서 공격 포인트가 나오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일전에서도 완벽한 2차례의 키패스가 전달되었으나 득점으로 만들지 못한 덴벨레였습니다. 끝으로 데이터풋은 이 말을 전하며 팬들의 관심과 공감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맨시티에서 오른쪽 윙으로 나오는 베르나르도 실바와 아주 비슷한 지표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강인은 왼발을 쓰는 오른쪽 윙포워드로 가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그는 좀 더 깊숙하게 뛰거나 음바페와의 호흡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전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유럽클럽 랭킹 4위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현재 소속팀 수준에 만족하지 않을 정도로 한층 성장할 수 있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스페인 일간지 디아리오 아스는 1월 31일 프랑스 PSG는 네이마르와 리오넬 메시를 떠나보낸 대신 이강인한테 2200만 유로 약 318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강인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열망한다며 보도했습니다. 스페인 4대 스포츠 신문 중 하나인 디아리오 아스는 당장은 아닐지라도 때가 되면 더 나은 팀에 합류할 만큼 발전할 것이라 짐작하는 관계자가 있다며 소개했는데요. 현재 유럽축구연맹 클럽 랭킹 1에서 3위는 맨체스터 시티, 바이에른 뮌헨,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디아리오 아스는 이강인이 PSG를 전성기 마지막 팀으로 여기고 계속 남을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은 도박이다. 킬리안 음바페가 2024년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떠난다면 또 다른 거대한 축구 선수가 필요한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강인은 2011년 발렌시아 유소년팀 입단을 시작으로 2021에서 2023년 마요르카까지 10에서 22살을 유럽축구연맹 리그랭킹 1에서 2위 스페인에서 보냈습니다. 지난 시즌 마요르카에서는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 4번째로 많은 드리블 성공을 기록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시즌 스페인 1부 리그에서 돌파 성공 횟수 2위, 드리블 유효 비율 5위였으며 현재 프랑스 리그에서는 경기당 승점 획득 2위, 90분당 도움 기대값 7위인 상황입니다. 최근 이영표 위원이 이강인 선수에 대해 발언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박문성 해설위원과의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했습니다. 이영표 위원은 축구가 편해지려면 기본적으로 축구 선수는 어떤 상황에서든 한 명을 제쳐서 크로스를 하거나 패스를 하거나 슈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드리블을 통해서 템포를 죽이는 거는 안 좋은 행동이지만 동시에 어렸을 때부터 사이드에서 특히 1대1이 걸리면 한 명을 제쳐서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게 안 되면 축구가 어려워집니다. 드리블을 하게 되면 어떤 선수는 한쪽 밖에 못 가, 어떤 선수는 왼쪽 밖에 못 가, 어떤 선수는 오른쪽 밖에 못 가는데 양쪽을 다 갈 수 있는 확실한 기술이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이강인 선수는 3년 이상 기술을 연마해서 양쪽을 다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강인 선수는 드리블을 잘하려면 스피드가 있어야 하고 중심이 무너진 쪽으로 치면 중심이 무너지는 것을 몸이 자동으로 계산하여 움직여지게 됩니다. 생각하고 드리블을 치는 게 아니라 연습과 노력 끝에 자동으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박문성 해설위원이 덧붙였는데요. 맞아요. 이전에 앙리 선수도 인터뷰에서 패널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는지 물었을 때 생각하고 계산하고 슈팅을 때린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슛을 하게 되었다고 인터뷰에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라운드의 풍우나 천재 소리를 듣던 이천수 선수도 본인이 어떤 드리블을 했었는지 개인기를 했었는지 모른다며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여졌고 나중에 분석하면서 경기를 봤을 때 내가 저렇게 했구나 알 수 있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레벨의 선수들은 계산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고 이강인 선수도 보면 계산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훈련과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하는 선수인 것 같다고 발언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재능은 기본적으로 있었겠지만 훈련과 노력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의 강점은 드리블도 있고 시야도 있고 정확한 왼발킥도 있고 터치가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은 킥이 자신 있는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는 자기가 드리블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패스를 잘하는 선수는 패스를 보여주고 싶어하기 때문에 좋은 킥, 멀리 보낼 수 있는 킥이 장점인 선수는 자연스럽게 시야가 넓어지고 시야가 넓은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어린 선수들에게 멀리 보라, 시야를 넓혀라 라며 가르치기보다는 좋은 킥을 멀리 찰 수 있는 킥을 가르치면 자연스럽게 시합에서 연습한 킥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지고 넓혀진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어 최근 프랑스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이강인을 향한 언론 비판은 1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한국에서처럼 선수를 비난 잘하지 않는 문화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비난하나 외국은 그냥 막 합니다. 그들의 문화이고 경쟁이라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유럽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비난을 받더라고 원래 그런다 생각하는 게 팬들도 선수도 좋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수비할 때 압박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약점이라고 지적되던 수비 전환, 수비의 능력을 키웠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이는 특히 선수의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적을 받으면 자기가 수비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나도 수비를 열심히 하는 척해야지 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진짜 수비를 하는 것이라며 극찬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선수는 길게 선수 생활을 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대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발언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